안녕하세요. 공포학과 임교수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공포 라디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오늘도 어김없이 들어와 주신 우리 은영님, 주현님, 선우님, 동영님, 주연님, 기현님, 서윤님, 대영님, 지환님, 동천님, 태희님, 감사합니다. 규태님, 이보쇼 공포학과 양반 이번 로어 모음이 썩 마음에 안 드는데 좀 수정하는 것이 어떠하신지. 어, 아까 보니까 댓글을 달아 놓으셨더라고요. 말이 해역 그저 말아도 저도 알아요. 네, 드래곤 해역 이런 거 알고 있는데 어, 로어가 사실 그럴 법하다 혹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게 네, 그냥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수정할 필요도 없고 사실만 적어놓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네. 방송 여는 시간이 대충 10시쯤인가요? 어, 그건 아니고 오늘 계약하신 분들이 있다고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못 뵐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오늘은 조금 일찍 한번 시작해봤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로어가 요즘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거를 지금 긁어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본 거다 보니까 조금 안 맞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네, 굳이 안 그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규태님 아시잖아요. 규태님 같은 경우 우리 굉장히 오래되신 분이라서 네, 저희가 어떤 글을 올리는지 알고 계실 텐데. 자, 아무튼 오늘 하루도 굉장히 바쁜 하루였습니다. 오늘 우편을 40개를 보냈어요. 40개를 보냈는데 막 틀린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다시 고치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네, 굉장히 좀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서윤님이 15분 정도 늦었다고. 네. 동천님, 아, 동천님이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라디오 10시 한다고 글을 올려놨더니 알 것 같다고 또 글을 써주셨고 메시지도 보내셨고 또 여기다가 또 댓글도 써주시고 네, 어쨌든 보시는 걸 수도 있겠지만 스포는 네, 자제해주세요. 우와, 2호 인기가 많네요. 근데 네, 조금 당황했어요. 조금 당황스러웠고 오늘 로어가 조금 아찔하긴 했죠.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네. 아니요. 10시 반 예정이셨을 텐데 어제 공지를 띄워달라 그러셔가지고 10시에 했는데 어플리케이션 막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네, 늦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종우님 안녕하세요. 공석범님께서 방금 영상을 공유해 주셨다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 인사를 전하라고 또 메시지로 나오네요. 네, 스포 안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기현님께서 로어에 연예인 얘기가 나와 있다고, 걸그룹 얘기가. 100이면 99명이 당연히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네. 거짓말일까요, 과연? 대영님께서 저 요즘 쌈무이님 것도 듣는데 실례인가요? 친하신가요? 쌈무이님이랑 친하지 않죠. 저야 그냥 여기서 깨작깨작 그냥 몇 분들이랑 얘기하는 거지만 쌈무이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되셨고요. 쌈디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워낙에 애청자들도 많으시고 네, 제가 어디 견줄 그럴 네, 짬밥이 안 됩니다. 보고 배우는 게 더 많죠. 괜찮습니다. 저쪽 듣든 이쪽 듣든 그거는 본인 자유고 네. 네, 괜찮습니다. 늦은 줄 알았어요. 망고님. 아직 첫 번째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좀 이야기를 미리 좀 적어 놓으려고요.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 그리고 네 번째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제목은 여의사. 어제 우리 듣지 못했죠? 두 번째는 발렌타인데이, 그리고 물침대, 형 뭐해? 저도 어렸을 때는 좀
예를 들면은 귀신이라기보다 좀 희한한 것들 있잖아요. 마치 그 뭐라 해야 될까? 알지 못하는 것에서 나오는 그런 좀 호기심 혹은 새로움, 신비함 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저는 브라이든님 거 들어요. 뭐, 브라이든님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 아무튼 뭐 네, 이것저것 들어보세요. 자, 우리 그러면은 첫 번째 이야기 우리 어제 사실 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 새벽에 네 지금 제목을 이어서 보니까 뭔가 조금 야한 듯. 여의사 발렌타인데이 물침대 형 뭐해? 어 여의사님이랑 발렌타인데이에 집에 이제 있던 그 물침대 위에 있었는데 갑자기 동생이 문을 팍 열고 들어와가지고 형 뭐해? 그러겠죠? 좀 야한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좀 그렇네요. 우리 솔로들에게 굉장히 좀 네, 고통을 가하는 그런 제목. 아 나중에 한번 이런 거 맞춰볼까요 진짜? 제목 대충 맞추면 재밌을 것 같은데. 자, 아 엄마가 형 뭐해 그런다고요? 아, 마지막이 게일 수도 있겠다. 그쵸? 네. 마지막이 게일 수도 있겠다. 근데 여러분들의 상상력이란 네, 굉장히 대단합니다. 음란막이요. 아, 엄마가 아니라 음란막이. 와, 근데 엄마가 들어왔으면 되게 아찔할 것 같은데. 갑자기 막 엄마가 와가지고. 엠기수야, 뭐하니? 엄마, 문 열지 마, 문 열지 마. 바로. 네.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다 그러죠? 어디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 엄마가 교회를 가신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굉장히, 어, 독실한 기독교인이셨는데, 교회를 가신다 그래가지고 여자친구를 불러가지고 이제, 둘이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 그러다 이제 엄마가 굉장히 일찍 들어오신 거예요, 갑자기. 분명히 지금쯤 안 들어오셔야 되는데.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그걸 걸리고, 사탄이 씌었다고 그렇게 두드러 맞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네. 아무튼 주연님께서 굉장히 기대하고 계시는 네, 여의사 첫 번째 이야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이야기는 필리핀 원어민 교수님께 들은 괴담이다. 필리핀도 일본처럼 심령 현상이 흔하게 일어난다고 한다. 교수님 친구 A는 여의사로 소아과에서 5년차 정도 되는 의사였고 당일 암으로 투병하던 7살짜리 남자 환자가 사망하여 우울한 기분으로 집으로 가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집 주변으로 가면 갈수록 뭔가 싸늘한 그런 느낌이 등 뒤에서 계속 느껴지는 게 영 찝찝했다고 했다. 자신이 한 발짝 걸으면 타닥타닥 거리면서 두 번째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게 마치 자신을 뒤쫓아오는 것처럼 느껴져서 치안이라고 느낀 A는 그대로 뛰어서 자신의 아파트 1층 복도로 들어갔다. A는 겁에 질린 상태였고 엘리베이터가 1층에 있기만을 기도하면서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1층에서 문이 닫히고 있던 것을 보고 있는 A는 1층에서 문이 닫히고 있던 것을 본 A는 숨이 턱하니 막혀오는 것이 느껴졌다. 그래도 운이 좋게 엘리베이터를 먼저 타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지 다시 문이 열렸고 A는 벌레벌떡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제서야 자신의 뒤를 따라온 것이 무엇이었는지 볼 수 있었다. 오늘 자신이 사망 선고를 내린 그 남자아이가 자신을 쫓아오고 있었던 것이다.
A는 비명을 지르면서 엘리베이터 닫힌 버튼을 눌러댔고 엘리베이터는 문이 닫힌 채 움직이기 시작했다. A는 그제서야 숨을 돌리면서 엘리베이터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을 열어주었던 사람이 어린 여자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 여자아이는 A에게 물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세요? 방금 전에 날 쫓아오던 남자애는 오늘 죽은 아이였어. 그렇구나. A는 무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여자아이를 보며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여자아이는 자신의 손목을 보여주면서 말했다. 선생님, 그런데 왜 나는 안 무서워해요? 여자의 손목에는 분홍색 환자 식별띠가 있었다. 그리고 그걸 본 순간 A의 기억은 사라졌다. 살아있는 환자에게는 신원 확인을 위해서 흰색 식별띠를 주고 죽은 사람은 분홍색으로 식별띠를 준다. A는 기절한 상태로 엘리베이터 안에서 경비 아저씨에 의해 발견되었고 이후 CCTV 감식 결과 A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패닉에 빠진 채로 헉헉대다가 뭔가 혼자 말하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곤절해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의료인의 죄책감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진짜 어린아이들이 자신들을 고쳐주지 못하는 의사가 원망스러워서 그 의사를 찾아온 것인지 궁금하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여의사. 주연님께서 아마 만족을 못 하셨을 거예요. 네. 아무튼, 네, 첫 번째 이야기 들으셨고요. 도중에 또, 씹혔죠? 갑자기 A가 보고 있었다. 엘리베이터인가 이게. 두 번이 나왔어요. 그죠? 이제 방송을 좀 더 옮겨야 되지 않나. 유튜브 같은 데로. 네, 매번 이런 일이 있거든요. 정말 숱하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실은 네, 편집을 잘못했죠. 벌써 세 번째예요. 여러분들은 그 M 교수의 편집 실력과 그 방송 준비에 대해서 따지고 들어야 될 그런 일들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유튜브에 오늘 3개가 올라왔던데 4개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던데 M 교수님 열일하신 건가요? 열일이 아니라 네, 그쵸, 열일이죠. 공포 단편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올리는 것과 그리고 이제는 저희가 이제 라디오를 진행을 할 때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풀 영상도 같이 올려놓을까 하고 있어요. 와서 들으시는 분들 몇 분 안 계시겠지만 들으면 좋을 것 같고 비명 소리가 들어갔는데 또 여러분들 굉장히 좀 감명 깊게 들으셨나봐요. 김규진님, 인기쟁이 여의사. 헛것이 보이는 거구나. 근데 여의사랑 무슨 관련이 있죠? 네. 제목이 여의사예요. 네, 여의사가 주인공. 종우님 사진이 너무 무서워요. 네, 저도 웬만하면 종우님은 이렇게 볼 때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댓글만 이렇게 싹 보고 있어요. 왜 우리를 살려주지 않았어? 까지만 딱 보고 있습니다. 저만 버퍼링 있는 줄 알았어요. 네, 뻥이에요. 네, M 교수의 자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따져봐야 되지 않나. 네. 빨간 마스크 녹화된 거 봤는데 지릴 뻔했어요. 네, 너무 무섭죠? 어제 25분이 보더라고요, 유튜브에. 네, 굉장히 재밌죠? 공포라디오 지금 22분 보고 계시는데. 때려쳐야겠습니다. 지윤님 안녕하세요. 어제 유튜브 방송 봤는데 댓글 참여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눈팅만 했어요. 유유유유. 네. 괜찮습니다. 눈팅만 하셔도 되고 댓글 다셔도 되고 안 다셔도 되고요. 아니요, 만족합니다, 종우님. 종우님 댓글을 좀 자제해 주세요. 근데 진짜 무섭긴 무섭다. 자세히 보이진 않는데 굉장히 무섭게 생겼죠? 눈이 하얗고. 본인인가요? 본인이면 조금 그러네. 네. 편집 잘못인데 페북인 마냥
남탓을 하고 있군요. 라고 서윤님께서 뭐 재밌자고 하는 거죠. 네. 때려치면 안 됩니다. M 교수의 양심 발언 자질이 의심돼. 네. 저번에도 무섭다고 듣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얼마요? 여러분들은 오늘 뭐 하셨나요? 오늘 뭐 하고 보내셨나요, 여러분들? 저는 뭐 우편 보내고 뭐 유튜브 좀 하고 게시물 좀 올리고 뭐 하다 보니까 그냥 게임 끝. 제 사진이 무서웠다면 죄송합니다. 뭐 꿀잼 핵꿀잼. 아, 다솜님 안녕하세요. 때려치시면 아니 되어옵니다. 아, 은영님은 출근하시고 퇴근하시고. 아, 뭐야, 규진님 어디 가요? 규진님 지금 공항에서 출국 준비한다고요? 어디 가시는데요? 어디 좋은 데 가시나 보다. 일본? 동남아? 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어디 뭐 저기 남반구로 가시나요? 아, 동남아 같은 데 가면 진짜 좋겠다. 태희님은 계속 알바 구하고 있었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네. 찌끄루 게임을 제 방을 버셨다고. 서윤님은 상담소? 상담소? 어디서 상담을 하시죠? 중국 광저우에 님보로 떠나신다고. 와, 되게 장거리 연애하시나봐요. 또 여기서 이렇게 또 분탕질을 굉장히 재밌게 하시네요. 네. 저희가 생각보다 그 솔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네. 두 번째 이야기는 발렌타인데이인데 어떡하죠? 네. 뭐 물론 굉장히 조금 아찔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아, 종우님 남자분인 줄 알았다고요? 아, 저 여자입니다. 굉장히 독특하신데요? 커플 짱 싫어. 그리고 본인이 커플 되면 커플이라고 자랑하실 거잖아요. 페북에다가 막 뽀뽀 쪽막 우리 오빠랑 막 인스타그램에다가 막 럽스타그램 해가지고 막 대화하고 막 우리 막 땡땡이랑 오늘은 뭐 롯데월드 한방 찰칵. 그리고 막 이렇게 뭐야 그 손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그 뒤로 이렇게 잡고 어디 앞에 데려가는 듯한 그런 사진 딱 찍고 딱 올리면은 막 애들이 막 좋다고 막 하트 막 바바바박 나게 날리고 저도 날려드리죠. 귀국할 때까지 잡지 2호 수량 남아있겠죠? 남아도옵니다. 여자분이 저런 사진 프사로 해놓은 거 처음 봤어요. 뭐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될까? 제 생각에도 굉장히 좀 뭐라 해야 좀 네, 독특하신 네, 분인 것 같아요. 상담당하는 거? 상담을 당하신다고요? 아오온이 제 방을 보셨고 안 생겨서 그렇게도 못하거든요? 생기면은 그냥 막 가가지고 우리 막 평생 막 저기 뭐야 100년 해로한다고 100년 해로하고 막 금슬 좋은 저기라고 다들 그러죠. 발렌타인은 발렌타인 신부의 사형날이라고요. 축제가 아닙니다. 요거 발렌타인 조금 무서운데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발렌타인은 여러분이 자 이제부터는 그냥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입장에서 어떤 상상을 하시면서 어디에 입각을 해서 들으셔야 되는지를 제가 포인트를 잡아드릴게요. 어, 두 번째 이야기 발렌타인데이는 여성분들은 본인이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남성분들은 본인이 주인공의 남자친구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라 주시고 그런 소리 하시죠? 남자를 드리라고요? 널린 게 남자죠, 볼. 네, 세상의 반 이상은 남자입니다. 또 여러분께 또 연애하는 방법 말씀드리면 또 여러분들 또 난리 납니다. 네. M 교수의 연애 특강. 제가 뭐라고? 하지만 연애 특강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심취하게 될 거예요.
네. 아, 국제연애 하시는구나. 아이고. 네. 아, 여러분, 그 일주일 뒤에 무슨 날인지 아세요? 일주일 뒤에?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뒤가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발렌타인데이입니다. 나의 언니는 결혼한 뒤 직장을 그만뒀지만 직장에 다닐 때는 매우 사이좋은 친구가 있었다. 그 사람은 Y씨라는 사람으로 매우 밝은 성격에 얼굴도 예쁜 그런 좋은 여성이었다. 2월이 되어서 언니와 Y씨는 함께 발렌타인 초콜릿을 사러 갔다. 언니는 그 당시 지금 우리 형부와 사귀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친구를 위한 것과 직장 동료들에게 선물로 줄 것들을 몇 개 샀다고 했다. 그런데 Y씨가 산 초콜릿 중 굉장히 싸 보이는 것들 사이에 비싼 게 딱 하나 섞여 있었다고 한다. Y씨는 남자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언니는 Y씨에게 물었다. 그거 누구한테 줄 거야? 그러자 Y씨는 아직 사귀는 사람은 없었지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기회에 고백할 생각이라고 대답했다. 언니는 그래? 힘내 라고 진심으로 응원해줬고 Y씨도 밝게 웃었다고 했다. 그리고 2월 14일 언니는 남자친구에게 초콜릿을 건네줬고 직장 동료들에게도 선물로 작은 초콜릿을 나누어 주었다. 언니네 직장에서는 여자끼리도 서로 친한 사이라며 초콜릿을 주고받았다고 했다. 그래서 언니와 Y씨도 초콜릿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같이 초콜릿을 사러 갔다 보니 두 사람은 서로 같은 초콜릿을 서로에게 내밀었다. 둘 다 재밌다고 까르르 웃으며 초콜릿을 주고받았다. 그런데 일을 하던 도중 언니는 캐비넷을 정리하다가 무심코 Y씨의 책상에 부딪히고 말았다. 그 탓에 그만 Y씨의 책상에 올려져 있던 초콜릿 박스가 떨어져 청소용 물통에 꽂혀버렸다. 언니는 당황했지만 자신도 같은 초콜릿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아까 Y씨에게 받았던 초콜릿을 대신 올려놓았다고 했다. 원래 언니는 단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한 행동이었다. 그런데 다음날 언니가 회사에 가자 Y씨가 어라? 어제 준 초콜릿 안 먹었어? 라고 묻는 것이다. 언니는 혹시 어제 초콜릿을 떨어뜨린 것을 들켰나? 라고 조금 당황했지만 Y씨는 딱히 그런 기색은 없어 보였다. 이제 와서 사실을 고백하기도 미안했기 때문에 언니는 어제 돌아가서 그냥 자버렸어. 오늘 먹을게. 라고 말했다. 그리고 다음날 언니는 평소처럼 출근했다. 그런데 회사 동료가 Y씨가 죽었다는 말을 전해주는 것이다. 자택에서 죽은 것을 어머니가 발견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바로 어제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자 슬프기보다는 어이가 없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Y씨가 자살을 했다는 것이다. 유서는 없었지만 음독사였다고 했다. 언니의 슬픔은 여동생인 내가 봐도 괴로울 정도였다.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했다는 무력감과 자살을 할 정도로 힘들었다면 어째서 나에게 상담을 하지 않았던 건지에 대한 고민으로 한동안 언니는 우울해 있었다. 그리고 1년 뒤 언니는 결혼하고 임신까지 했다. 친구를 잃은 슬픔도 점차 누그러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최근 들어 언니가 또 우울해하는 일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게다가 Y씨가 죽었을 때보다 더 우울해하는 것 같아 보였다.
나는 걱정이 된 나머지 언니에게 사정을 물었다. 그러자 언니는 간신히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Y씨가 죽고 난 뒤 1년이 지났을 무렵의 발렌타인데이. 언니가 남편에게 초콜릿을 주자 남편이 괴로운 듯 말했다는 것이다. Y씨가 죽기 직전 그녀에게 고백을 받았다고 말이다. 친구의 남자친구여서 계속 참고 있었지만 도저히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가 없다고 했다. 이대로는 자살하거나 언니를 죽일 것 같다는 말까지 덧붙였다고 했다. 형부는 무척이나 놀랐지만 Y씨와는 사귈 생각이 없었고 언니와 결혼할 생각이라며 Y씨를 달랬다. Y씨가 자살한 것은 형부에게 차였기 때문이었나. 나는 언니에게 무슨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런데 그때 언니가 차라리 자살이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하는 것이다. 언니는 떠올렸다. 초콜릿 안 먹었어? 라고 물었던 Y씨를. 자살로 보기에는 유서조차 남기지 않은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죽음. 그날 언니의 실수로 뒤바뀐 두 사람의 초콜릿. 자살하거나 언니를 죽일 것 같다는 Y씨의 말까지. 나는 억측이라고 언니를 진정시켰다. 이미 끝난 일인데다가 뱃속의 조카에게까지도 안 좋은 영향이 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물론 진실은 나도 모른다. 다만 이 추측이 맞다면 언니가 너무나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네. 뭐 여러분들의 이번 이야기 조금 아찔했죠? 진짜 그랬으면 진짜 솔직히 조금 너무 허황된 얘기가 아닌가? 혹은 너무 과장된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만약에 진짜 주인공이 입장이었다면은 그죠 굉장히 아찔하죠. 왜냐면은 어 굉장히 친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을 하고 차라리 그냥 뭐 배신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와서 등 뒤에다가 이제 칼을 꽂아버리니까 네 굉장히 조금 무서운 얘기입니다. 아무튼 운이 좋은 건지 뭐 어쨌든 근데 평생을 이 기억을 가지고 잊을 수가 있을까요? 굉장히 친했던 사이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억이 많이 날 거고 결국 마지막이 파국이기 때문에 네 평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뭐 경험인 것 같습니다. 지환님께서 음독사가 뭐냐고 음독사 독을 마시고 죽는 겁니다. 그죠? 등 뒤를 쳐야 된다고 게임에서 가르쳤던 저를 반성합니다. 우리 게임에서는 사실 등을 뒤를 쳐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실제로 그러면 이제 네 사실 등 뒤를 치는 게 아니라 거의 그냥 죽이기 일보 직전이니까. 종원님, 네 M 교수님 술 드시고 방송하시나요? 아니요, 네 아닙니다. 역시 치정은 무서워. 그렇죠? 이 사랑과 관련된 네, 무서운 이야기들 굉장히 많죠. 누군가를 살인을 한다거나 누군가를 뭐 음해한다거나 할 때는 항상 사랑이 얽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교수님 저 국어 교수님 저 국어학원 가지고 다녀요. 국어 사전 가지고 다녀요. 국어 사전을 가지고 다니세요? 뭐 그냥 뭐 휴대폰 쓰면 되지 않나요? 네. 계속 렉이 걸려요? 그죠? 아, 조만간 좀 옮겨야 됩니다. 네. 유튜브 준비가 다 끝나면은 아예 그냥 옮겨버릴게요. 네. 그리고 차라리 영상을 페이스북에다가 올려놓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화 받고 왔더니 언니 우는 얘기밖에 못 들었어요. 어, 회사에 굉장히 친한 친구가 한 명이 있었는데 주인공의 남자친구를 사모했습니다. 몰래 짝사랑을 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그
여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여자친구를 죽이기 위해서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을 주고 독이 든 초콜릿을 줬는데 하필이면 그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뒤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그 짝사랑했던 여자가 죽어버리고 네. 뭐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국어 사전으로 등 뒤를 치시려고 한다고. 아, 네. 국어 사전으로 등 뒤를 친다고. 아, 이거. 네. 박은희님께서 세 번째 이야기.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일단 세 번째 이야기나 들으라고. 네, 과감하게 또 정문을 일침하셨습니다. 그래야죠. 세 번째 이야기는 물침대인데 동천님께서 아시는 내용이 맞아요. 네, 맞는데 이제 네. 사실 이것도 조금 힘들어요. 근데 되게 무섭긴 하죠. 네. 국통수를 치시겠다고. 와, 국어사전만 이만한데 아시죠? 종원님 그 아까 전에 제가 메시지로 그 얘기하지 마시라고 지금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네. 너무 집요하시다 다들. 아무튼 남자친구가 말 안 들으면은 초콜릿 안에다가 와사비를 넣어서 주시겠다고. 전 알지만 입 다물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세 번째 이야기도 굉장히 좀 이거는 참 보기 참 그런데 어쨌든 뭐 자, 아무튼 뭐 세 번째 이야기 물침대 들어가 볼게요. 가보겠습니다. 옛날에 어느 곳에 사이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 하지만 아내의 나이가 남편보다 10살이나 많았기 때문에 아내가 점차 늙어감에 따라 남편은 아내와의 잠자리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결국 남편은 아내를 피해 젊은 여성과 바람이 나고 말았다. 아내는 화가 나서 남편을 추궁하곤 했지만 남편은 모른 척할 뿐이었다. 사이가 좋았던 부부는 점점 사이가 나빠져서 근처 주부들의 입방아에 오를 정도가 되었다. 어느 날 옆집에 사는 주부 한 명이 그 집에 초대를 받아 놀러가게 되었다. 그런데 놀러간 집에는 일요일인데도 남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또 바깥 양반이 바람 피우러 갔나? 그 주부는 그렇게 생각했다. 아내는 어째서인지 객실이나 거실이 아니라 침실로 주부를 데리고 갔다. 그 안에는 근사한 특대 사이즈의 물침대가 놓여 있었다. 오, 꽤 비싸겠네요. 라고 아내에게 말을 걸었지만 애매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이렇게 큰 침대를 도대체 어디에 쓰려고 샀담? 어차피 남편은 다른 여자랑 붙어먹고 있을 텐데. 주부는 그렇게 생각하며 내색하지 않고 아내에게 물었다. 그러고 보니 남편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밖에 나가셨나요? 그러자 아내는 살짝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요. 남편은 이제 계속 여기 있어요. 그리고 아내는 숨겨놨던 예리한 부엌칼을 꺼내 물침대를 찔렀다. 무서운 기세로 물은 점점 흘러나간다. 그리고 물침대 안쪽이 보일 즈음 주부는 비명을 질렀다. 그 안에는 사람의 시체가 있었다. 매일 저녁 남편을 꼭 끌어안고 자고 있어요. 너무 행복하네요. 호호호호호. 네. 엄청나죠? 물침대 안에 남편을 가둬놓고 매일매일 끌어안고 자는. 물론 뭐 이거는 치정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뭐라 해야 될까 조금 어찌 보면 좀 이해가 가기는 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는 뭐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 틀어놓고 여러분들 댓글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읽어본단 말이에요, 지금. HS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다 읽어보는데,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게, 제일,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게, 종원님 있잖아요, 종원님. 종원님께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종원님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좀 술을 한 잔 드시지 않았나. 네, 아내분이 있으시다고도 그런 거예요. 전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이제 써놓으셔가지고, 첫 댓글을 보고 이제, 아, 종원님한테 아내분과 같이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은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저는 김정은 님이라고 이제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저기 위에 계시는 분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또, 사랑스러운 여보, 오늘 랍스터 먹고 왔죠? 대답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아, 혼자 웃다가 벌써 끝났습니다. 그 얘기 하다가. 아, 저 잠시 나갔다고 여기 들어왔어요. 네, 아. 세 번째 이야기는 또 아시는 이야기시구나. 테인 님도. 근데 좀 아찔하죠.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바람을 핀 아내나 남편이나. 근데 실제로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요번에 중국에서 그 바람핀 아내를 네, 칼로 수십 번을 찔러가지고 죽였다 그러죠. 마지막에 불을 태웠다 그러고. 뭐 아무튼 뭐 되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 사건들을 보면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 물침대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 같은 경우가 실제로도 있을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혼자서도 넓은 침대를 쓸 수 있지. 못된 아줌마. 그 김정은이 제 아내. 아, 너무 웃겨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너무 웃겨가지고. 아, 저는 술 한 잔 드신 줄 알고, 갑자기 북쪽에도 이제 있잖아요. 뚱뚱하신 분. 네, 그분 이제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교수님 웃음소리도 웃겨요? 네. 아, 정종훈님은 왜 갑자기 안 취했다고 그러시지? 아, 종원님. 아, 이종원님. 종원님. 네. 아, 교수님 현실 웃음 너무 좋아요. 저 현실 웃음 굉장히 좀, 네. 경박하고 굉장히 잔망스럽습니다. 네. M 교수님 그냥 크게, 크게 웃으세요. 네. 아, 종원님이 진짜 한 건 하셨다. 아, 나 정말. 아, 미치겠네, 정말. 아, 방송하다가. 뭐, 어쨌든 우리는 뭐 전문 방송인이 아니니까 또 뭐 이렇게 저렇게 재밌게 놀면 되죠. 저도 웃음소리가 굉장히 경박해요. 어떻게 웃으시나요? 큐큐큐큐큐큐큐. 끼끼끼끼끼끼. 여러분, 간통죄가 형사법은 폐지되었지만 민사법은 아직도 있습니다. 두고두고 빨아먹으세요. 그냥 죽이지 마시고요. 그럼요, 그거 빨아먹으면서 뭐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 만나서 백년해로 하고 뭐 그 남자도 만약에 바람 폈다? 또 둘이서 빨대 두 개 딱딱 꽂고 살면 되겠죠? 네. 나보고 김정은이라고 하신 줄 아셨어요? 아닙니다. 네. 그 김정은과 정종은님은 굉장히 괴리감이 크기 때문에, 네. 저 깔깔깔 마녀 웃음. 제 주변 친구 중에 할할할할 이렇게 웃는 사람이 있어요. 네. 한 대 치고 싶습니다. 웃고 있는 거 보면. 야, 죽탱이를 그냥. 아무튼. 아, 뭐, 아무튼, 아, 종원님 때문에 너무 웃겨가지고, 아이고, 참. 그새 나가셨나봐요. 아무튼. 아, 네, 여러분, 잡지 2호 나와 있으니까, 네,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시지로. 저는 그라라라라 웃으신다고요? 보니까는 그 에드워드 뉴게이트인 것 같은데요? 네. 왜, 흰수염이라고 원피스라는 만화에 보면은, 그라라라라 하고 웃는 사람이 있어요. 네. 끊기는디? 그죠? 페이스북이 조금 끊깁니다.
자, 아무튼 뭐 물침대. 근데 진짜 정말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여자, 남자, 뭐 남편, 부인, 뭐 무척이나 서로를 사랑했던 그 둘이 언젠가는 또 이제 서로에게 칼침을 놓는 그런 네, 사이로 변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아까 그 연애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뭐 쓸데없는 소리 하면 좀 그렇긴 한데 뭐 잠깐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잠깐 상상을 해봤어요. 상상을. 네, 종호님, 그 김정은 실제 제 아내예요. 아내 성함이 그래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네, 정말 장난치시는 줄 알았어요. 네, 나중에 여쭤봐야겠다. 네. 아무튼 뭐 상상을 한번 해봐요. 우리 어차피 만약에 솔로인데 공포학과에 있는 어떤 분과 사귀게 되었다. 공포학도들끼리 사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과연 연애를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연애를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들을 사실 여기 이제 그 대화방에 계시는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뭐 무서운 이야기 굉장히 좋아하니까 맨날 전화를 할 때 저녁에 이제 달콤한 이야기들을 해주잖아요. 근데 서로 무서운 얘기 해주고 또 자기 우리 오늘 뭐 할까? 오늘은 색다른 데이트를 한번 해볼까요? 뭐 할 건데? 오늘 저기 방탈출 카페 가가지고 바로 그냥 막 이스케이프 하고 오빠 우리 영화 보자. 무슨 영화 볼 거야? 바로 컨저링 막 인시디어스 막 1, 2, 3 막 소우 막 1, 2, 7까지 막 정주행하고 모니콜 막 비명으로 지르고 그리고 공포 연극 보고 막 굉장히 재밌을 것 같네요. 그냥 밥 먹고 술 먹을 거예요? 달콤한 얘기 결말은 공포 호러가 아닐까요? 비명을 가지고 모닝콜로 지르면은 되게 재밌겠다. 미치겠네 진짜. 저 주연님 저거 보십시오 저거. 주연님이 진짜 대단하다. 아니 저런 센스가 지금 제가 예전부터 뵙고 있잖아요. 근데 센스가 엄청나요. 오늘은 색다른 데이트를 하자고. 미치겠네. 교수님 정모 오실 때 메로나 주사 주세요. 뭔가 M 교수님 홍보하는 것 같은데. 교수님 정모 오실 때 사인 보내달라고요? 사인이요? 제 사인 받아서 뭐 합니까? 네. 저 잘 때마다 라디오 재방 들으면서 자는데, 감사합니다. 이미 와이프가 포기함요. 여자 연예인 중에 김정은이 있어요. 그쵸? 예전에 저기 이서진 배우랑 사귀었던, 그죠? 주계님은 아무도 못 이겨.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이게 보다가, 여러분 댓글 보다가 진짜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와이프께서 이제 무서운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에리님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세 번째 이야기 했어요. 네, 앵콜까지 하면은 두 가지 정도 더 남았네요. 사실 댓글이 지금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시는 지금 이 시점 있죠? 이 시점. 정확하게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내용들은 다 다른 거 아세요? 그래서 댓글이 다 달라요, 지금. 맞다, 맞다. 공포학과 교수님요. 은영님께서 지금 공포학과 교수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인 받은 걸 가보로 물려주신다고? 저희가 갈 수만 있으면 그냥, 네, 드리면 좋은데. 자, 아무튼 뭐. 이 인간은 뭐 하는가 해서. 아, 설마. 지금 굉장히 댓글들이 지금 엄청 난해합니다. 꼴랑 이제 30분 보고 계시는데, 네. 사인 받아서 소장이요. 덕후의 기본을 모르시네. 사인을 받아서 소장하신다고요? 저희를요? 뭐 저희야 감사드리지만은 뭐, 네.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다른 분들께서 지금 딱 들어오시면 어떤 느낌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항상 라디오를 진행을 하면은 이게 항상 들어오셨던 분들만 이제 들어오시는데 처음 들어오신 분들께서 갑자기 막 공포학과 임 교수가 막 사인해준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거의 막 오그리 토그리 하다가 추잡하다고 이제 갖다 버려버리겠죠. 3호부터 사인본을 달라고 코팅해서 영구 보관을 하겠다고 액자에 넣어가지고 고이고이 수정하겠다고 30명의 방송인 것 같아요. 댓글만 봐도 너무나 재밌어요. 아, 사실 소규모라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뭐 페이스북에 사실 뭐 100명, 뭐 200명, 뭐 10,000명 들어오면은 네, 안 들어가죠. 30명도 힘든데 끊기는데 그죠? 아무튼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네 번째 이야기 형 무해를 들어보시죠. 그렇게 무섭지는 않은데 굉장히 좀 기이한 이야기입니다. 나름 기이한 이야기고 어렸을 때는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좀 기이한 경험들을 많이 하죠. 워낙에 이제 삶의 경륜도 없고 경험도 없다 보니까 뭐든지 새로울 수 있는 그런 나이기 때문에 네, 그때의 기억이 좀 더 오래 남고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번째 이야기는 형 뭐해입니다. 고이정님? 고이정님 어디서 뵌 것 같기도 하고 형 뭐해? 네. 왕십리 돌아다니면서 교수님들 찾아다니면서 사인 받아도 됩니까? 교수님 저 부산에서 올라오니까 꼭 정모 오셔야 돼요. 네. 지금은 의식의 흐름 채팅 중. 오픈톡을 들어오셔야 된다고. 왕십리 대충 넓이가 어느 정도일까요? 걸을 수 있겠죠? 근데 걸으시면 코앞입니다. 엎어지면 왕십리고 엎어지면 코앞이 왕십리입니다. 자, 아무튼 뭐 질질 끌지 말고 네 번째 이야기 형 뭐해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릴 적의 이야기다. 우리 집의 계단은 꽤 높아서 계단 한 칸 한 칸 사이가 멀었다. 그 탓에 어린아이는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그 때문에 내 형제 중 막내였던 나는 형들에게 자주 놀림감이 되곤 했다. 계단에서 자주 굴러 떨어진 탓이다. 아마 형들에게는 그 모습이 상당히 재미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날도 나는 열심히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다. 네, 인사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예, 안녕히 주무세요. 조금만 더, 다 왔어. 라고 생각하며 힘차게 올라가고 있었다. 그리고 계단이 마지막 2단쯤 남았을 때 나는 복도 쪽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고개를 쑥 내밀어 왼쪽 거실 쪽을 바라보았다. 복도 끝에는 거실이 있었지만 계단과 거실 사이에는 어머니의 방이 있었다. 어머니의 방에는 보통 형제 중 누구도 들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은 웬일인지 형들 중 한 명이 방에서 나처럼 얼굴을 내밀고 나를 보고 있었다. 누구지? 형들 중 한 명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계단에서 어머니까지의 방은 거리가 꽤 되었다. 하지만 형들 중 한 명일 것이라고 생각했고 나는 둘째 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둘째 형은 나와 5살 차이가 났지만 키가 작은 편이었다. 어릴 때는 그렇게 사람을 키로 구별했었다. 형, 뭐해? 나는 계단에서 그대로 형을 불렀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소리가 작아서 듣지 못한 건가 싶어져서 나는 한 번 더 불렀다. 형, 뭐해? 이번에도 소리가 작았던지 형은 나를 보며 싱글벙글 웃고 있을 뿐이었다. 그 모습을 보자 나는 형이 기분이 좋아서 나랑 놀아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나는 서둘러 계단으로 올라 어머니 방으로 갔다. 형! 응? 막내구나. 무슨 일이니? 거기 있던 것은 아버지였다. 형은 어디에도 없었다.
어디엔가 숨어있는 것인가 싶어 나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둘러보았다. 하지만 어디에도 형의 모습은 없었다. 저기, 아빠, 둘째 형 어디 갔어? 그 녀석은 1층에 있을걸? 여기에는 쭉 아빠 혼자 있었는데. 형들이랑 숨바꼭질이라도 하고 있니? 싱글벙글 웃으며 나를 쳐다보던 그 남자아이. 그 아이는 도대체 누구였던 것일까? 자, 이것도 실화 괴담이라고 올라와 있어서 일단은 가져와 봤는데, 우리가 예전에 많이 들었던 그런 뭐 도시 괴담, 물침대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어렸을 때 겪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네.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M 교수가 너무 귀엽다고 하시는데 왜 귀엽을까요? 아, 어린애 목소리를 따라해서 그런가요? 왕십리 진짜 조그매요. 상왕십리부터 한양대까지 정거장인 게. 자, 어린애 목소리를 나왔더니 또 이모티콘을 다들 대방출을 하셨네요. 선희님, 네, 반갑습니다. 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매일 봬도, 네. 여기 약간 아무 말 대잔치 좋다. 키득키득키득키득. 인수님, 마조교수. 네. 보통 M 교수라고 하면 이제 다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번에 이제 성함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M 교수가 그 M이냐고 계속 이제 계속 말 여쭤보시는 분도 계시고. 아까 중간에 인사하실 때 귀여웠다고. 아, 그래요? 방해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화 괴담이 제일 재밌죠. 어, 일단은 이 이야기의 그 주인공이 되게 넓은 집에 사나 봐요. 2층도 있고, 그 2층에서 복도까지 있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집에는 복도라는 개념이 없죠. 네, 집에 복도가 있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복도에 양옆으로 방이 툭툭툭툭 있고, 그러다 이제 새벽에 나가가지고 1층에서 갑자기 엄마가 M 교수야 밥 먹으라. 그랬더니 내려갈게. 내려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옆방에서 야, 1층에 있는 거 엄마 아니니까 내려가지 마. 그래도 행복하겠다. 그쵸? 집이 넓으니까. 뭐 어쨌든 엄마도 2명이나 있고 행복하겠죠. 저도 그 근처 학교 다녀서 일대를 잘 알고 있죠. 어디 근처요? 아, 왕십리 근처? 한양대까지 걸어서 가는 버스 타면 중간중간 쓰면 세정거장 넘고 지하철이 세정거장 다 걸을 수 있어요. 아, 취향이 M이시군요. 무시교수. 무시교수? 규진님? 규진님이 뭐 하셨나요? 아, 지금 댓글이 엄청 올라와요. 지금 엄청 많이 올라오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규진님께서 세상의 마상의 요정이라고. 아, 그쵸. 아, 내가 아는 건 아파트 복도뿐인데. 이태헌님, 오늘은 게임해요? 아, 오늘은 게임을 진행을 못할 것 같습니다. 아, 분명히 어제 이제 유튜브에서 그 탈출 유튜브라는 그 아이디를 사용하신 분이 이제 저희 메일로 게임 보내주셨다 그랬는데 주소가 안 맞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희 그거 확인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뭐, 네, 넘어갑니다. 약간 양띵TV의 루트 같아요. 네. S교수 혹은 S조교 안 뽑나요? 그 하세윤님께서 하시고 싶으셔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닌가? 아, 그러면 둘이 합치면 SM 교수네요? 그죠? SM 교수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중국에 있는 팬들이 들어오겠죠? 막 SM이다! 와, SM이 막 방송도에 인터넷 방송, 하면서, 와, 막 소녀시대 나오나? 동방신기 나오나? 갔더니 막 그냥 막 이상한 막 저기 뭐야. 이상한 놈이 막 이상한 소리나 해야 되고, 무서운 귀신 나온다고. 네. 찌꾸루 에잇 헷갈려. 찌꾸루 게임입니다. 찌꾸루. 찌꾸루가 그 일본어로 만들다라는 뜻이래요.
그래가지고 만든 게임이라고 해서 뭐 찌끄루 게임이라고 한다고 또 W 교수가 가르쳐 주네요. 아니 진짜 너무 아무 말 대잔치 아니에요? M 교수가 빵댕이를 때려준다고. 고이정님 여기요. 기특기특기특. 교수님 취향이랑 딱 알맞는 듯. 아 맞다, 보니까 유튜브 하신 지 오래된 것 같던데 왜 공지를 안 했나요? 아직까지는 유튜브가 별로 이렇게 들어오고 싶게 생긴 채널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게 그 제 그 공포 라디오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댓글 보고 있으면은 교수님이 때리는 거 좋아하나 봐요. 교수님 취향은 마리아 씨예요. 적응이 아직 안 되시죠? 네, 교수님 취향이랑 딱 알맞는 듯하다고. 지금 대체 무슨 내용의 대화를 하고 있는 건지 나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야 한 번만 해줘요. 아야. 바로 막 전기톱 막 우르르 해가지고 막 쫓아오고. 여러분 지금 머리가 네 아파옵니다. 지윤님께서 두뇌가 엉키고 있으시다고. 지금 누구는 SM 캐릭터를 일러스트는 가터벨트랑 채찍이 어떠냐고. 다들 의식의 흐름 기법을 이용하여 채팅 중입니다. 주계님 엄청나죠? 진짜 엄청난 분이에요 정말로. 저분 잘못 건들면 작살날 것 같아요. 막 후드로 패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마? 그죠? 이 대화 댓글 곱하기 속도를 10 하면은 오픈톡이 속도라고요? 네, 장난 없네요. 진짜 재밌네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보는 사람도 재밌고, 네, 쓰는 사람도 재밌고. 역시 공포학과라서 그런지 SM 취향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그 댓글 하나하나에 그 SM의 혼이 들어가 있습니다. 썰어버린다고. 네. 다들 엄청나시군요. 정말 엄청난 내공을 자랑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M은 맞는 거예요. 그걸 또 여성분께서 맞는 거라고 이렇게 제 정의까지 해주시고,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마지막 이야기 남았죠? 네. 인수님께서 루시드 드림 와일드 방법이 궁금하다고. 그거는 W 교수가 네 점차 올려줄 겁니다. 교수님 맞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요, 맞는 거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언젠간 이게 모한 방송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무슨 이야기가 남았나요? 저희 앵콜이 제목이 더러워진 옷. 네. 더러워진 옷이라는 제목이고, 3분짜리인데, 되게 좀 신기해요. 되게 신기한 얘기인데,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했었죠. 네. 라디오에서 몇 번 다뤘던 그런 이야기인데, 조금 다릅니다. 방향이. 네. 또 더러워진 옷 하니까 또 SM 자꾸 얘기하시니까 좀 이렇게 좀 네, 연상이 되네요. 봐봐. 바로 주연님 지금 왜 더러워졌을까? 주연님 저랑 소울메이트 같은데? 그죠? 네. 소울메이트. 아, 정말 대단하시다. 주계님이 우리를 더럽히셨다고. 자, 아무튼 뭐, 또 이 와중에 SM을 얘기하고 있는 또 이 와중에 동천님께서는 저는 JYP 취향이에요. 제가 트와이스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라고, 네. 좀 방향을 좀 달리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이제 조금 얘기를 조금만 줄이고, 음, 이것도 똑같아요. 이번 이야기도 앵콜, 마지막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좀 더 감정을 이입하셔서, 대입을 하셔서 들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정도 전의 이야기다. 당시 고등학생이던 나는 같은 반의 M과 함께 쇼핑하러 가기로 약속했다. 약속 시간이 5분 정도 지날 즈음 M이 왔다. 어디부터 갈까? 야, 우선은 맥도날드에서 뭐라도 먹을래? 그렇게 서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리선가 이상한 냄새가 났다. 야, 근데 뭔 음식물 쓰레기 같은 냄새가 나지 않니? 나는 M에게 물었다. 그래? 난 잘 모르겠는데? M이 그렇게 말하자 나도 더 캐묻기 애매해서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다. 야, 그럼 일단은 그 맥도날드부터 가자. 그렇게 말하고 M은 먼저 걸어 나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등을 돌린 M의 코트에 달린 후드가 조금 더러워져 있었다. 하얀 후드 앞쪽에 갈색이 얼룩져 있었다. 야, 근데 이 후드 왜 이러는 거야? 되게 더러운데? 나는 M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응? 뭔 소리야? 이거 어제 세탁한 거야. 야, 이거 줄 테니까 이걸로 좀 닦아줘. M은 얼룩을 보고는 울상이 되어서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냈다. 나는 얼룩을 닦아주기 위해 후드에 손을 뻗었다. 그런데 후드를 잡은 순간 손에 물컹거리는 이상한 감촉이 느껴졌다. 깜짝 놀란 나는 후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후드 안에는 작은 덩어리가 들어있었다. 자세하게 보자 색이 갈색으로 변한 그런 고깃 덩어리 같았다. 그걸 M한테 말하자 M은 울상이 되어서 아유, 야, 빨리 버려줘, 빨리 버려줘 라고 징징댔다. 솔직히 나라고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꺼내서 곧바로 옆에 있는 쓰레기통으로 버렸다. 그때는 우리들 모두 누가 장난이라도 친 건가? 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나는 M과 쇼핑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께서는 신문을 거실에서 읽고 계셨다. 어제 이 동네에서 누가 투신 자살을 했나 보다. 기분 나빠. 전철에 뛰어든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며 나는 신문으로 눈을 돌렸다. 그리고 나는 신문을 본 것을 후회하게 되었다. M의 집은 사고가 난 선로 바로 옆에 있는 집이었다. 내가 잡아서 버렸던 그 고깃 덩어리는 아마 어우,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죠? 선로에 뛰어들어서 마치 팍 터져가지고 그냥 막 고기가 막 날아다니다가 그게 그 빨래로 베란다에 널어놨던 그 후드 안으로 그냥 쏙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아찔하죠? 팍! 기념품이라고 소버니어. 근데 뭐 솔직히 우리 이제 더 이상 이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물론 아직도 선로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특히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노량진에는 스크린 도어가 없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고시생들이 떨어졌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저도 이제 재수를 노량진에서 했었는데 가고 있는데 이제 이 차가 안 가는 거예요. 노량진역 전에서. 그래서 왜 그러나 이제 봤더니만 이제 그 전에 이제 고시생 한 명이 떨어져가지고 죽었었죠. 근데 아무튼 네, 조금 징그럽기도 한데 그렇게 썩 웃긴 얘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현규김님, 네, 안녕하세요. 또 다들 기념품이라고. 이제 일 끝났죠용. 이제 일 끝났죠용. 이제 현규 일 끝났죠용. 뿌잉뿌잉. 축하드립니다. 네. 요즘 맨날 파국이다.
도깨비에서 나왔었죠? 파국이다. 그거 나왔었죠. 그 박중원. 동두천이라는 시골도 스크린 도어가 없다. 동두천도 굉장히 조금 나름 네 시골인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이제 봉사활동을 동두천 거기 이제 보육원으로 다녔었어요. 이제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그 애들이랑 놀아주고 잡초도 좀 빼보고 밥도 해주고 막 그랬었는데 네 별거 없더라고요. 진짜 막 엄청 허허벌판이에요 정말. 네. 예전에 친구 동네에서 지하철 투신 자살한 날 친구한테 받을 게 있어서 받으러 지하철 타고 갔다가 미처 지워지지 않은 핏자국을 보고 굉장히 무서웠던 기억이 나네요. 여기서 나는 떡 교수님입니까? 그 아닙니다. 저는 후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 에리님 노량진에서 근무해 보셨어요? 서린님은 선인님께서 사시는 곳에는 지하철이 없다고. 나는 계란국이다. 우리가 지하철이 없는 광역시는 제가 알기로는 울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아, 뭐 광역시가 아닐 수도 있죠. 아, 영주라고 얘기하셨죠? 맞자. 영주는 없겠죠. 그리고 또 선인님께서 계란국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혹시 양계장 하시냐고 계란을 좀 더 달라고. 요즘 계란값이 올라가지고 못 먹겠다고. 또 이렇게 또 써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동두천도 살만해요. 도대체 그 연우 바이러스가 뭡니까? 지금 김연우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연우 바이러스가 뭐길래 맨날 귀엽다라고 얘기하는 게 연우 바이러스인가요? 네. 오늘 주현님 드립력이 터졌다고. 아 이거 오늘 드립력 엄청납니다 진짜. 검색해 보세요. 네. 귀척 바이러스. 연우는 귀여워. 연우님 고등학생 아니세요? 맨날 귀엽다고. 그 이제 군대 갔다 오면은 안 귀엽습니다. 연우님이 여성분은 아니잖아요. 남성분 같은데? 아무튼 뭐 남자든 여자든 뭐 고등학교 때는 다 귀엽죠. 네. 자 어쨌든 마지막 이야기 더러워진 옷 조금 강렬하지만은 나름 네 듣기는 뭐 무서웠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연우가 고등학생인데 술고래예요. 근데 그 보육원 보육 S 보육원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노량진 5일 있어도 정신 나갈 것 같은데 거기서 사셨다니. 재수를 했어요. 네, 산 게 아니라. 아침 5시에 첫 지하철을 타고 노량진에 가서 고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커피 한 잔 들고 공부하고. 그때 당시에는 커피가 굉장히 쌌으니까 아메리카노 맨 처음에 나올 때 있잖아요. 막 아이스 아메리카노 막 그냥 막 1,000원 이럴 때 그런 기억이 나네요. 앵콜을 하나 더 해달라고. 이야기 하나 더 해주세요. 네, 지금 방금 들으신 게 앵콜인데요. 이야기를 하나 더 해달라고요? 여러분, 이대현님 들어오자마자 끝났네요. 아, 대현님 지금 방금 들어오신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죠. 하나 더 갑니다. 정말 마지막 이야기고 제목은 여자친구의 전화. 여자친구의 전화입니다. 영어로 하면 뭐죠? call from girlfriend 맞죠? 네, 여자친구의 전화. 뭐 여자분들은 남자친구의 전화로 바꾸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헐 오늘은 일찍 하셨네요. 유해님 굉장히 늦으셨습니다. 지각하셨어요. 그럼 바로 10불 드립니다. 자, 마녀 가져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진짜 하나 남았어요. 정말로.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저 이상 저희 털어가지 마세요. 정말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로. 제일 무서운 전화 아니에요. 여자친구의 전화는 고통일 수도 있고 남자친구의 전화는 네 무서울 수도 있죠. 근데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만약에 막
어디 막 몰래 막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갔는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전화가 왔어. 내가 아까 분명히 잔다 그랬는데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막 영상 통화하라고 막 니 지금 일부러 전화 안 하는 거 안다고 막 카톡으로 나와가지고 막 너 일부러 전화 안 받는 거 내가 알고 있어. 당장 전화 받아. 썩을 놈아. 이렇게 하면 바로 아찔 타임이자 아찔 타임. 바로 집으로 달려가서 영상 통화하면서 왜 그래? 야, 너 밖에 있다며. 무슨 소리야 지금? 나 이거 안에 자고 있는데 잔다고 전화했잖아. 진짜? 미안해. 끊어. 바로 그냥 옷 입고 튀어나와가지고 아우 겨우 잠재웠다고. M 교수님 안녕하세요. 원철님 반갑습니다.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되게 늦게 들어오셨네요. 홍철님 하나만 더 해요. 네. 딱 하나 더 남았습니다. 왜 알람이 안 뜯기? 최송이님은 완전 처음인 것 같다. 완전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예전에 저희 그 공포 연극 한번 보신 분인 것 같은데 이제 제 기억이 맞다면 아무튼 반갑습니다. 남친이 없어요. 남친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여자친구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바들바들 부르르르르 부들부들 바들바들 떠다가 막 오줌을 막 다 같이 싸고 있죠. 괜찮습니다. 언젠간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솔로로 산다고 생각하세요?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분명히 나와 맞는, 나와 백년해로 연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남자나 여자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갈 겁니다. 그게 뭐 내일이 됐든 뭐 다음 달이 됐든 1년 뒤가 됐든 혹은 10년 뒤가 됐든 아니면 100년 뒤가 됐든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추악한 저주를 내리고 마지막 이야기, 정말로 마지막 이야기, 여자친구의 전화입니다. 자, 바로 가시죠. 한 4년 정도 전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내 친구 A에게는 대학에서 만난 여자친구 B가 있었다. 나도 여자친구와 사귀고 있었기 때문에 4명이서 같이 노는 일이 많았었다. 그리고 4년 전 겨울, 그날 A는 밤늦도록 아르바이트를 하고 새벽 2시쯤 집에 돌아왔다. 주말이다 보니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고 집에 돌아오니 그대로 녹초가 되어 잠에 들었다. 그런데 잠시 뒤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전화를 건 것은 B였다.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응? A가 잠에 취해 그렇게 말했지만 언제나 밝게 대답하던 B의 반응이 이상했다. 아직 안 자고 있었구나. 미안해. 그녀의 대답은 곧 들려왔지만 어쩐지 전파 상태가 좋지 않은 듯 때때로 지직거리는 그런 소리가 섞여 들어오고 있었다. 어디 있는 거야? 라고 A는 물었다. 전에 말했었지? 오늘 시골에서 친구가 놀러와서 다 같이 드라이브 중이야. A는 그랬었나? 그러고 보니 오늘이네.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너무 늦게 놀지 말고 빨리 들어와. 전파 상태가 별로 안 좋네? 뭐 고속도로야? 라고 말하며 빨리 전화를 끊으려고 했다. 그렇지만 왠지 그날은 B가 좀처럼 전화를 끊으려 하지 않았다. 오죽하면 취직은 이런 곳에 하면 좋을 것 같아 라던가 A군은 위가 약하니까 절대 과식하면 안 돼? 같이 별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기 시작했다. A는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다. B는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야 미안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정말 미안해 라고 계속 반복했다. A는 아무래도 신경이 쓰였지만 너무 피곤했던 나머지 다음날 만나자는 약속만 하고 전화를 끊었다.
다음날 아침 A를 깨운 것은 B의 어머니로부터 걸려온 전화였다. 해안가의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B가 타고 있던 차가 핸들을 잘못 꺾어 중앙 분리대를 부딪히고 만 것이다. 경찰의 말에 의하면 4명 모두 차 밖으로 튕겨나가 즉사했다고 했다. B는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 중 세상을 떠났다. A는 망연자실해져서 B의 집으로 갔다. 초췌한 얼굴이 된 B의 어머니는 A에게 울며 매달려 미안해 A군. 이제 더는 B와 만날 수 없어. 미안해. 라고 반복했다. 그때 A의 머릿속에 어제 미안해를 반복하던 그 B의 전화 내용이 떠올랐다. 그래서 A는 B의 어머니에게 부탁해 B의 휴대폰을 받았다. 핸드폰은 B의 오른손에 꼭 쥐어져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B가 병원으로 이송된 시간을 듣고 A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의 시간은 새벽 2시 35분이었다. 분명 A는 병원으로 이송 도중 세상을 떠났을 텐데 그때 A는 B와 통화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A는 B의 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경찰에게 부탁해 통화 내역을 조사해 보았다. 놀랍게도 B의 전화는 2시 35분이 넘어서도 통화 중이었다. B는 세상을 떠나고서도 A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 싶었던 것이다. 지금도 이 이야기만 나오면 A는 그때 조금만 더 전화를 했어야 했는데 라며 후회를 하곤 한다. 마지막 이야기가 조금은 슬프죠? 네, 굉장히 슬픈 내용인 것 같아요. 그냥 무서운 내용보다도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전화를 받는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전화를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화를 하는 입장이 된다면 굉장히 무섭겠죠. 전화가 끊기가 무섭겠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까지 전화를 하려고 휴대폰을 놓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쵸. 네, 뭐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등등. 네. 종훈님은 도대체 아까부터 무슨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자기 마음을 모른다고, 너무하다고. 네, 무슨 얘기를 하시길래 그러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슬프죠? 여러분들 눈물 주룩 날 것 같죠? 네. 죽어서까지 사랑하네요. 그럼요. 항상 이게 사랑은 절대 죽음이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벨트가 생명일 줄이야. 여러분 아시죠? 고속도로를 탈 때는 무조건 앞자리든 뒷자리든 무조건 네, 안전벨트를 하셔야 됩니다. 귀찮고 불편하고 당연히 짜증나고 막 그러겠지만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노래 가사요? 노래 가사를 말한 거예요? 네,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계속 노래 부르세요. 자, 진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정말 마지막 이야기고요. 사실 왜냐면 제가 지금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 있고 그 중요한 약속이 뭐냐면은 저희 형이랑 롤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롤 할 거예요. 제가 롤을 잘 그렇게 즐겨 하진 않아요. 즐겨 하진 않는데 가끔 이제 스트레스 풀 겸 하거든요. 오늘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리 내일 또 새로운 이야기로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 두서없이 제보해도 무섭게 만들어주시나요? 네, 당연히 그렇게 하죠. 난 고속버스 타고 택시 타도 뭘 타든 안전벨트를 절대 죽고 싶지 않아. 당연하죠.
롤에 밀렸다고. 수치스럽다고. 아, 중요한 게 솔직히 롤은 아니고요. 롤은 진짜 아니고 저기 지금 어플리케이션을 굉장히 거의 목전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조금 예, 지금 빡세게 하고 있습니다.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시간을 좀 더 할애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하루 종일 네,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별로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네, 그거를 해야 되고 그 작업을 지금 이 컴퓨터로 해야 돼요. 그래서 네, 부득이하게 좀 꺼야 될 것 같고 해서 네, 그래도 오늘 6개 들려드렸잖아요. 요즘 제가 많이 들려드리는데 우리 맨 처음에 우리 3개밖에 안 했었는데 원래 그죠? 근데 그게 벌써 2배가 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네, 여러분들의 그 반발을 삭히기 위한 네. 질러리요? 롤이요? 망할 롤 만든 사람 깜빵에 넣어야 돼. 남친은 지금도 롤 중. 어제 많이 가져오신다면서 엠 교수님 어디 가셨죠? 롤이 이겼구나. 파국이다. 지윤님 토닥토닥. 롤 속으로 가실 듯. 교수님 너무해요. 팔로우 안 할 거예요. 롤을 하면서 듣고 있었는데 깜짝이야. 대형님 좀 더 만나요? 한 개 들었는데 앵콜 감사요. 또르 마랑할 롤. 안 할 거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너와 함께. 뭐 뭔지 모르겠지만. 진짜 뻥이 아니고 어플리케이션 만들러 간다고요, 여러분. 어플리케이션 만들러 간다고요. 진짜로. 네. 정말입니다. 네. 아무튼 내일 또 네. 내일은 딱 5개만 가져올 거예요. 여러분과 이제 밀당할 겁니다. 딱 5개만 가져오고 3개 딱 4개 딱 깔아놓고 앵콜 하나 하고 바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그냥 꺼버린 다음에 그럼 여러분이 메시지 보내겠죠? 장례식장 이야기 제보해야겠다. 네, 보내주세요. 교수님 롤 아이디 가르쳐줘요. 저 공포학과 M 교수인데요. 롤 하시는 분들 계세요? 뭐 가끔 들어가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가끔 들어가긴 하는데 진짜 근데. 뭐냐면은 롤 아이디가 이겁니다. 근데 이걸로 하도 욕을 해야 돼가지고 저도 이제 그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거칠거든요. 막 욕합니다. 막 채팅으로 막. 야, 이 막 죽일 놈아 막 이렇게 막 욕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아이디가 사실 저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디를 완전히 그냥 막 욕하는 그런 거의 그냥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놨어 이 아이디를. 그래서 가끔 들어가면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들어가지지? 했더니 물어봤더니 자기가 게임을 하다가 이제 망쳐놨다는 등. 하도 욕을 해야 되니까 신고를 많이 먹은 거예요 이 아이디가. 네. 고희정님 10시부터인가요? 아닙니다. 10시부터 아니고요. 이제는 10시부터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공지를 항상 띄워드릴게요. 그래서 요 한 9시, 8시쯤에 들어오시면은 라디오 방송 몇 시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뭐 알림 버튼 이렇게 누르면 알림 버튼 나오던데요. 네. 새벽 3시에 또 오시기만 해봐요. 드릴 거니까. 네, 부모님 만수무강하시라고. 저는 보통 이제 롤 할 때 화가 나거나 그러면 이제 부모님 안부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죠. 네. 저 굉장히 거친 남자입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들 진짜 상상도 못 할걸요? 이렇게 막 말을 하고 막 그러는 남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상남자. 저는 채팅을 칠 때 어떻게 치냐면은 만약에 그 캐릭터가 M 교수다. M 교수야. 나 어제 너희 아버지 봤어? 목욕탕에서 봤어. 그럼 뭐라는 거야? 네가 우리 아버지를 어디서 목욕탕에서 보냐? 아니야, 봤어. 너희 아버지 어제 포크 들고 냉탕에서 나는 포세이돈이다 라고 말하시면서 신나게 노시더라.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애가 막 빡쳐가지고 막 전화번호 깝니다. 전화번호 까고 막 전화해가지고 야 너 전화해라. 너 이제 막 너 가만히 안 둔다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그래? 어제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서 물을 첨벙 첨벙 하시면서 보았느냐 나의 힘을 이라고 말씀하시더라.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정지를 먹어요. 바로 정지를 먹은 다음에 이제 요걸 이제 바가지로 먹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 내용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어, 사실 제가 이렇게 욕을 하는 게 아니고 제 아이디가 저번에 정지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지가 먹어가지고 도대체 너무 열이 받고 빡쳐가지고 내가 여기 하러 PC방까지 왔는데 게임을 못 하잖아요, 내 아이디로.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아니 내 아이디 도대체 누가 정지시켰냐고 물어봤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봤냐면은 채팅 로그를 봤어요. 그러니까 왜 제가 징계를 먹었나요? 라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물어보면은 그게 채팅 로그가 나와요. 로그가 나오는데 제 아이디를 썼던 그 누군가가 저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 내용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정지가 먹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참신하지 못합니다. 네. 아, 진짜 얼마나 억울한지. 그리고 막 엄청 심한 욕도 많고, 맞아요. 그, 지금 은영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어 순화하신 거 맞다고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그니까 채팅 로그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무슨 뭐 죽인다고 그러고, 뭐, 막 불탄다고 막 그런 얘기 적어놓고, 그러니까 막, 아, 정말. 제가 그래도 플래티넘까지 갔었었는데, 그거 안 하고 한 2년 됐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아이디가 완전히 그냥 휴지 조각이 돼버렸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재밌는 사건인데 뭐 가다가 뭐 보시면은 뭐 가끔 게임해요 뭐 하면 좋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 요새는 친박이냐 해도 정지 먹어요. 그쵸. 요새 좀 되게 시국이 또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오늘은 네, 넘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넘겨줘야 될 것 같고, 어, 여러분 그 유튜브 그 공포학과 치셔서 들어오셔가지고 구독 버튼 한번 누르시면은 뭐 아마 이거 라디오가 그대로 가거나 네 뭐 잘라서 하이라이트만 이제 넣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보시고 싶으시면은 네 유튜브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만 하고요. 내일도 웬만하면은 최대한 좀 빨리 하거나 뭐 우리가 하던 그 시간 11시에 하던가 해보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환자에게는 신원 확인을 위해서 흰색 식별띠를 주고 죽은 사람은 분홍색으로 식별띠를 준다. A는 기절한 상태로 엘리베이터 안에서 경비 아저씨에 의해 발견되었고 이후 CCTV 감식 결과 A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패닉에 빠진 채로 헉헉대다가 뭔가 혼자 말하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곤절해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의료인의 죄책감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진짜 어린아이들이 자신들을 고쳐주지 못하는 의사가 원망스러워서 그 의사를 찾아온 것인지 궁금하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여의사. 뭐, 주연님께서 아마 만족을 못 하셨을 거예요. 네. 아무튼, 네, 첫 번째 이야기 들으셨고요. 도중에 또, 막 씹혔죠? 갑자기 막 A가 뭐, 보고 있었다. 뭐, 엘리베이터인가, 뭐, 이게. 두 번이 나왔어요. 그죠? 이제 방송을 좀 더 옮겨야 되지 않나. 유튜브 같은 데로. 네, 매번 이런 일이 있거든요. 정말 숱하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실은 네, 편집을 잘못했죠. 벌써 세 번째예요. 여러분들은 그 M 교수의 편집 실력과 그 방송 준비에 대해서 따지고 들어야 될 그런 일들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유튜브에 오늘 3개가 올라왔던데 4개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던데 뭐 M 교수님 뭐 열일하신 건가요? 열일이 아니라 네, 그쵸, 열일이죠. 공포 단편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올리는 것과 그리고 어, 이제는 저희가 이제 라디오를 진행을 할 때 그 모든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풀 영상도 같이 올려놓을까 하고 있어요. 뭐 와서 뭐 들으시는 분들 몇 분 안 계시겠지만 뭐 들으면 좋을 것 같고 비명 소리가 들어갔는데 또 여러분들 굉장히 좀 감명 깊게 들으셨나 봐요. 김규진님, 인기쟁이 여의사 헛것이 보이는 거구나. 근데 여의사랑 무슨 관련이 있죠? 네, 제목이 여의사예요. 네, 여의사가 주인공. 종우님 사진이 너무 무서워요. 네, 저도 웬만하면 종우님은 이렇게 볼 때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댓글만 이렇게 싹 보고 있어요. 왜 우리를 살려주지 않았어? 까지만 딱 보고 있습니다. 저만 버퍼링 있는 줄 알았어요. 네, 뻥이에요. 네, M 교수의 자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가지고 새벽에 네, 지금 제목을 이어서 보니까 뭔가 좀 야한 듯. 여의사 발렌타인데이 물침대. 형 뭐해? 어, 여의사님이랑 발렌타인데이에 집에 이제 있던 그 물침대 위에 있었는데 갑자기 동생이 문을 팍 열고 들어와가지고 형 뭐해? 그러겠죠? 좀 야한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좀 그렇네요. 우리 솔로들에게 굉장히 좀 네, 고통을 가하는 그런 제목. 나중에 한번 이런 거 맞춰볼까요, 진짜? 제목 대충 맞추면 재밌을 것 같은데. 자, 엄마가 형 뭐해 그런다고요? 마지막이 게일 수도 있겠다. 그쵸? 네. 마지막이 게일 수도 있겠다. 근데 여러분들의 상상력이란 네, 굉장히 대단합니다. 음란마귀요. 엄마가 아니라 음란마귀. 근데 엄마가 들어왔으면 되게 아찔할 것 같은데. 갑자기 막 엄마가 와가지고 엠기수야 뭐하니? 엄마 문 열지 마, 문 열지 마. 바로. 네.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다 그러죠. 어디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이야기인데 엄마가 교회를 가신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굉장히 어, 독실한 기독교인이셨는데 교회를 가신다 그래가지고 여자친구를 불러가지고 이제 둘이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 그러다 이제 엄마가 굉장히 일찍 들어오신 거예요. 갑자기 분명히 지금쯤 안 들어오셔야 되는데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그걸 걸리고 사탄이 씌었다고 그렇게 두드러 맞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네. 아무튼 주연님께서 굉장히 기대하고 계시는 네, 여의사 첫 번째 이야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이야기는 필리핀 원어민 교수님께 들은 괴담이다. 필리핀도 일본처럼 네. 어쨌든 뭐 보시는 걸 수도 있겠지만 스포는 네, 자제해 주세요. 우와, 2호 인기가 많네요. 근데 네, 조금 당황했어요. 조금 당황스러웠고 오늘 로어가 조금 아찔하긴 했죠.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네. 아니요. 10시 반 예정이셨을 텐데 어제 공지를 띄워달라 그러셔가지고 10시에 했는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네, 늦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종우님 안녕하세요. 공석범님께서 방금 영상을 공유해 주셨다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 인사를 전하라고 또 메시지로 나오네요.
네, 스포 안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기현님께서 로어에 연예인 얘기가 나와 있다고, 걸그룹 얘기가. 100이면 99명이 당연히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네. 거짓말일까요, 과연? 대영님께서 저 요즘 쌈무이님 것도 듣는데 실례인가요? 친하신가요? 쌈무이님이랑 친하지 않죠. 저야 뭐 그냥 여기서 깨작깨작 그냥 몇 분들이랑 얘기하는 거지만 쌈무이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되셨고요. 쌈디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워낙에 애청자들도 많으시고 네, 제가 어디 견줄 그럴 네, 짬밥이 안 됩니다. 보고 배우는 게 더 많죠. 뭐 괜찮습니다. 뭐 저쪽 듣든 뭐 이쪽 듣든 뭐 그거는 뭐 본인 자유고 네, 네 괜찮습니다. 늦은 줄 알았어요. 망고님. 아직 첫 번째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좀 이야기를 미리 좀 적어 놓으려고요.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 그리고 네 번째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제목은 여의사. 어제 우리 듣지 못했죠? 두 번째는 발렌타인데이, 그리고 물침대, 어, 형 뭐해? 저도 어렸을 때는 좀 예를 들면은 귀신이라기보다 좀 희한한 것들 있잖아요. 마치 어, 뭐라 해야 될까? 알지 못하는 것에서 나오는 그런 좀 호기심 혹은 새로움, 신비함 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저는 브라이든님 거 들어요. 뭐, 브라이든님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 아무튼 뭐 네, 이것저것 들어보세요. 자, 우리 그러면은 첫 번째 이야기 우리 어제 사실 소리가 잘 안 들리는 현상이 흔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교수님 친구 A는 여의사로 소아과에서 5년차 정도 되는 의사였고 당일 암으로 투병하던 7살짜리 남자 환자가 사망하여 우울한 기분으로 집으로 가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집 주변으로 가면 갈수록 뭔가 싸늘한 그런 느낌이 등 뒤에서 계속 느껴지는 게 영 찝찝했다고 했다. 자신이 한 발짝 걸으면 타닥타닥 거리면서 두 번째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게 마치 자신을 뒤쫓아오는 것처럼 느껴져서 치안이라고 느낀 A는 그대로 뛰어서 자신의 아파트 1층 복도로 들어갔다. A는 겁에 질린 상태였고 엘리베이터가 1층에 있기만을 기도하면서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1층에서 문이 닫히고 있던 것을 보고 있는 A는 1층에서 문이 닫히고 있던 것을 본 A는 숨이 턱하니 막혀오는 것이 느껴졌다. 그래도 운이 좋게 엘리베이터를 먼저 타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지 다시 문이 열렸고 A는 헐레벌떡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제서야 자신의 뒤를 따라온 것이 무엇이었는지 볼 수 있었다. 오늘 자신이 사망 선고를 내린 그 남자아이가 자신을 쫓아오고 있었던 것이다. A는 비명을 지르면서 엘리베이터 닫힌 버튼을 눌러댔고 엘리베이터는 문이 닫힌 채 움직이기 시작했다. A는 그제서야 숨을 돌리면서 엘리베이터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을 열어주었던 사람이 어린 여자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 여자아이는 A에게 물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세요? 방금 전에 날 쫓아오던 남자애는 오늘 죽은 아이였어. 그렇구나. A는 무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여자아이를 보며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여자아이는 자신의 손목을 보여주면서 말했다. 선생님, 그런데 왜 나는 안 무서워해요? 여자의 손목에는 분홍색 환자 식별띠가 있었다. 그리고 그걸 본 순간 A의 기억은 사라졌다. 네, 안녕하세요. 공포학과 임교수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공포 라디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오늘도 어김없이 들어와 주신 우리 은영님, 주현님, 선우님, 동영님, 주연님, 기현님, 서윤님, 대영님, 지환님, 동천님, 태희님, 감사합니다. 규태님, 이보쇼 공포학과 양반 이번 로어 모음이 썩 마음에 안 드는데 좀 수정하는 것이 어떠하신지. 어, 아까 보니까 댓글을 달아 놓으셨더라고요. 말이 해역 그저 말아도 저도 알아요. 네, 드래곤 해역 이런 거 알고 있는데 어, 로어가 사실 그럴 법하다 혹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게. 네, 그냥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수정할 필요도 없고 사실만 적어놓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네. 방송 여는 시간이 대충 10시쯤인가요? 어, 그건 아니고 오늘 계약하신 분들이 있다고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못 뵐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오늘은 조금 일찍 한번 시작해봤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로어가 요즘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거를 지금 긁어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본 거다 보니까 조금 안 맞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네, 굳이 안 그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규태님 아시잖아요. 규태님 같은 경우 우리 굉장히 오래되신 분이라서 네, 저희가 어떤 글을 올리는지 알고 계실 텐데. 자, 아무튼 오늘 하루도 굉장히 바쁜 하루였습니다. 오늘 우편을 40개를 보냈어요. 40개를 보냈는데 막 틀린 것도 있고 해가지고 막 그냥 가가지고 막 다시 고치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네, 굉장히 좀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서윤님이 15분 정도 늦었다고. 네. 동천님, 아, 동천님이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라디오 10시 한다고 글을 올려놨더니 알 것 같다고 또 글을 써주셨고 메시지도 보내셨고 또 여기다가 또 댓글도 써주시고